안녕하세요, 류영섭입니다. 오늘 2024년 2월 22일 목요일 드디어 오매불망 기다리던 파묘가 개봉했습니다. 원래 작년 11월에 개봉 예정이었는데 그게 밀리더니 이제 올 2월에 개봉이 확정되었고 오늘 이제 개봉을 했는데 저도 바로 또 오픈런 뛰어가지고 바로 보고 왔잖아요. 사실 공포영화가 겨울에 개봉하면 어울릴까 생각했는데 오늘 또 막 눈 오고 비 오고 난리 났잖아요. 또 스산한 분위기 속에서 파묘 보니까 굉장히 무섭고 재밌었습니다. 또 올해 파묘가 기대작인 이유는 바로 우리 주연 배우들 최민식, 유해진, 김고은, 이도현 보다도 감독 검은사제들과 사바를 만들었던 장재현 감독의 신작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저도 역시 오컬트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동안 검은사제들 사바 한 5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오컬트 영화 하면 장재현 감독의 영화 단번에 떠오르실 겁니다. 이 장재현 감독 영화의 특징은 단순히 그냥 공포 영화를 떠나서 그 안에 영화 안에 숨겨진 메시지를 또 찾는 재미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모르고 영화를 봤을 때와 메시지를 알고 나서 영화를 봤을 때 완전 그 영화의 그 때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2번, 3번 봐도 재밌는 게 이 장재현 감독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자, 검은사제들에서는 천주교를 다뤘고 사바에서는 불교를 다뤘는데 과연 이번 파묘에서는 뭘 다뤘는가? 그게 또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이번 파묘에서는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또 우리나라 묘자리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게 또 우리 그 장례 의식 그리고 뭐 무속신앙, 풍수지리 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요즘은 납골당에 이제 많이 유골을 모시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제 선산에다가 묘자리를 마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돌아가신 분이 편히 또 가실 수 있도록 아주 좋은 자리를 골라서 또 이제 묘자리로 하는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물며 이런저런 이유로 또 원래 있던 묘지를 이장하기도 하고 또 다시 화장하기도 하고 충분히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검은사제들에서는 이제 구마의식을 다뤘고 이제 사바에서는 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그 뭐 사이비 종교를 다뤘다면 이번 파묘에서는 우리 한국인에게 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묘자리에 대해서 다뤘다는 점에서 또 아주 많은 대중적인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소재가 너무 재밌잖아요. 아니 조상이 막 꿈에 나타나. 그래서 이제 파묘를 하는데 거기서 딱 봐도 뭔가 귀신이 나올 것 같잖아.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것도 궁금하고 계속해서 뭔가 쫄깃한 긴장감으로 이끌어가는 그 영화가 관객들을 아주 그냥 흡입력 있게 빨아들이는 거 이거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포를 하지 않는 선에서 오늘 개봉했으니까 스포 절대 안 해. 스포하지 않는 선에서 파묘를 보고 또 느낀 점 한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역시 배우들의 연기력. 뭐 최민식, 유해진, 김고은, 이도현 연기 잘하는 거 대한민국 사람들 다 압니다. 그런 거 말고요. 이 배우들이 자기 역할에 정말 딱 맞아요. 마치 그냥 자기 옷을 입은 것처럼 연기를 하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특히 최민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동안 사실 많은 뭐 드라마, 영화에서도 봤잖아요. 저는 솔직히 마지막에 본 게 이제 최민식의 그 카지노여서 차무식이 보이면 어쩌지라고 좀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 파묘에서 또 굉장히 또 무겁고 진중한 캐릭터로 나오나? 근데 이게 또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아저씨 느낌이에요. 그냥 정말 친근한 아저씨, 약간 인간미로 느껴지는 그런 캐릭터고, 그리고 무당역을 맡은 김고은과 이도현은 우리가 그동안 만났던 무당과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이제 젊은 그야말로 MZ세대 무당, 또 돈을 또 밝히는 그런 무당으로 아주 영화 속에 잘 녹았습니다.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둘이 굿하는 장면이 몇 번 나오거든요. 그게 이 영화의 백미야. 이거는 절대 놓쳐서 안 됩니다. 오컬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김고은과 이도현, 특히 이도현 이 배우는 굿할 때 거의 정줄 났어. 실제로 그냥 귀신이 들어온 것 같아. 그 정도로 연기력이 너무 좋더라고요. 더글로리는 이제 잊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바로 유해진이라고 생각하는데, 유해진은 뭐 코믹, 가벼운 캐릭터에 뭐 잘 맞는 연기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배우 유해진의 진가가 이 파묘에서 나옵니다. 이 파묘가 분위기가 아무래도 좀 무겁고 계속해서 뭔가 긴장감 있게 흘러가거든요. 근데 유해진이 그 속에서 분위기를 살짝 풀어주고 또 긴장감 있을 때는 확실히 잡아주고
다시 또 풀어줄 때는 또 풀어주고, 이 역할을 유해진이 굉장히 잘해줘요. 그야말로 완급 조절이 필요한 게 바로 유해진이고, 그 역할을 아주 톡톡히 잘한다는 점에서 저는 오히려 이 네 배우 중에서 유해진이 나왔을 때 아주 그냥 스크린에 빠져들어가는 느낌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묘에 대해서 또 실제로 묘를 파가지고 관을 꺼내는 과정, 우리가 사실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통해서 파묘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장을 한다고 치면 단순히 그냥 무덤 파서 관을 꺼내고 뭐 다른 데 옮기고 뭐 화장하고 이런 게 아니고, 관을 꺼내면 또 이제 예를 갖춰서 우리가 또 괴관이라고 하죠. 관을 열어서 고인에게 또 인사를 드리고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영화 속에서는 또 이제 괴관을 하지 않고 바로 그냥 화장을 해버린다 뭐 이런 그 장면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야말로 정말 근본이 없다라는 거지. 이런 거를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저는 몰랐는데 영화 속에서는 비 오는 날에는 또 화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뭐 그런 것도 어쨌든 영화 속에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소소한 재미라고 또 생각하고요. 다음은 이제 파묘가 사실 이 공포 영화로서는 얼마나 무서운가, 이게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건데요. 그동안 이 장재현 감독의 영화는 흔히 이제 문을 열었는데 뭐 귀신이 갑자기 확 나오는, 그야말로 이제 점프 스퀘어,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긴장을 놓칠 수가 없는, 그야말로 막 심장을 쪼이는 듯한 쫄깃쫄깃함이 계속 이어지는 게 이 장재현 감독의 특징인데, 뭔가 이제 긴장이 조금 풀어질라 치면은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또 긴장을 확 올리고, 이제 그런 게 이제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분위기 자체만으로 그냥 관객들을 거의 반 죽여놓는 거야. 그래서 팝콘을 먹을 수가 없어. 미치겠는 거지. 너무나 떨리니까. 이 파묘 역시 이 쫄깃쫄깃해요. 굉장히 긴장감 넘치고, 이런 부분은 제가 분명히 인정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이러한 그 쫄깃쫄깃함과 긴장감은 영화 중반까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후반 들어서는 야, 이거 갑자기 영화가 분위기가 확 반전돼요. 어떤 게 나오는데 그게 나옴으로써 긴장이 다 풀리고 헛웃음만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도 의문이에요. 꼭 그렇게 나왔어야 했는가? 야,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의 호불호가 갈릴 것 같고요. 심지어 이 영화가 이제 오컬트 미스테리잖아요. 오컬트 미스테리로 출발해서 쭉 가다가 후반부에 가서는 이거 무슨 액션 영화인가? 라고 싶을 정도로 갑자기 꺾어버린다니까? 뭐 꺾이듯이 그냥 영화의 분위기가 확 꺾여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너무나 좀 아쉽더라고요. 후반부를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중반까지 너무 좋았는데, 후반부에 너무 확 무너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포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 어떤 한 존재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대하는 방식 역시 조금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중반까지는 저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엉덩이가 막 들리더라고요. 막 신나가지고 야, 이거 대박이다, 무섭다 라고 할 정도였는데, 좀 그 부분이 많이 아쉽다면 아쉽고, 다만 진짜 무섭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 몇 개 있어요. 먼저 비명 소리가 영화에서 몇 번 나와요. 근데 이 비명 소리가 진짜 엄청 소름 끼쳐. 이거는 연기하는 톤이 아니고 진짜 그냥 비명 지르는 거야.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아파트에서 사고가 하나 났었는데, 그 사고를 눈앞에서 목격하신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줌마가 그 사고를 보고 미친 듯이 비명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게 온 아파트에 다 울려 퍼졌어요. 제가 그때 들었던 그 비명 소리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파묘를 보면서 그 비명 소리가 파묘에서 들릴 때마다 그 아줌마가 떠올랐어요. 그 정도로 이 파묘에서 비명소리 굉장히 소름 끼치고 상당히 리얼합니다. 이거는 연기 톤이 아니야. 내 생각에 그냥 진짜 소름 끼쳤던 것 같아, 그 사람도. 그러니까 비명소리가 청각적으로 관객들을 아주 확 당겨버려요. 나도 거기에 당겨졌어. 아주 그 부분이 있고요. 자, 그러면 시각적으로 관객을 확 잡아당긴 부분은 어떠냐? 제가 기억나는 장면 상당히 많은데, 그만큼 뇌리에 팍팍 꽂히는 장면이 많아요. 먼저 영화 속에서 그 치매 걸린 할아버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치매 걸린 할아버지가 갑자기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무섭다기보다도 조금 웃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도 치매를 겪으셨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정말 또렷한 목소리로 엄마 나 배고파 이렇게 말하는 걸 내가 옆에서 들었잖아. 그때 솔직히 닭살이 온몸에 확 돋았거든요. 근데 영화에서 파묘에서 그 할아버지가 아버지 하는 거 보고 나 그때 떠올랐잖아.
갑자기 닭살 확 돋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충분히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소름 끼치는 부분을 영화 속에서 잘 녹였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야, 그리고 굿하는 장면. 역시 영화에서 굿하는 장면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한 두세 번 정도 나오거든요. 이 김고은과 이도연의 그야말로 엄청난 연기력을 맛볼 수 있는 장면인데, 파묘할 때 굿하는 장면은 분위기는 되게 쫄깃쫄깃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굿하는 장면이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굿하는 장면이 있어요. 장례식장 영안실에서 하는 굿하는 장면이 진짜 죽입니다. 이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정말 그냥 관객들이 그 순간만큼은 아무도 팝콘도 못 먹고 입을 뗄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이도연의 그 연기가 정말 대단해. 여기서만큼은 정말 더글로리 그냥 딱 사라졌어. 그리고 저조차도 이걸 보면서 막 소름 끼치더라고. 이도연의 연기를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면서 막 무서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어가지고 영안실에 놓인 그 관을 사실 함부로 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연출로 마치 이 관이 누가 열 것 같은 그런 듯한 연출을 막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에서 막 귀신이 나올 것 같아서 내가 막 긴장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혹시나 이 관을 누가 열 것 같은데, 야, 저거 열면 안 되는데 누가 열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연출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 관객들이 그야말로 별거 아닌 장면인데도 그냥 빠져들거든요. 저는 거기서 또 아주 감탄을 했고, 또 기억나는 장면이 역시 최민식의 또 연기력이 빛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 몇 가지 있지만 내용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그 최민식의 목소리 톤이 한순간에 확 바뀌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문을 막 쿵쿵쿵 두드리는 그 소리 같이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이 관객들 아주 들었다 놓는데, 그때 역시 소름 끼칩니다, 진짜로. 그리고 이 영화가 기본적으로 무서운 것보다도 조금 잔인한 게 좀 많아요. 잔인한 장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진짜 소름 끼칩니다. 그거는 정말 무서운 거를 원하셨다면 그 기대에 충족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파묘가 이 오컬트 미스테리 영화로서는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여지를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영화의 핵심 내용의 그 묘자리에 대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여지가 있고, 또 묘자리를 왜 이런 곳에 했을까? 그리고 조상은 왜 이곳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조상은 왜 후손에게 한이 맺혔을까? 그리고 조상이 한이 맺히면 어떤 짓을 하는가? 이런 생각이 계속 그냥 물음표대로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귀신이 한이 맺히면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또 말씀드릴 수 없는 다른 존재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중요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 장소에 어떤 목적에 의해서 묻힌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원한을 갖게 되는 이유가 다르고, 그 사람들에게 해코지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근데 이건 아마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것 같은데, 이 둘을 또 비교하는 재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같이 토론하면서 얘기해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 것 같고, 자, 그리고 중반까지는 영화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후반이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였던 이유가, 이 영화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이제 후반부에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저는 이 메시지 솔직히 그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마 5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노제팬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던, 그야말로 반일 감정이 고조되던 시기에 이 영화가 나왔다면 이게 아마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거나 긍정적인 효과를 냈을 것 같아요. 근데 야, 이거 갑자기 묘자리 얘기하다가 이런 부분이 툭 튀어나오니까, 아니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좀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거를 다룬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아니 너무 뜬금없잖아, 묘자리 얘기하다가 이런 부분이 나왔다라는 게 그냥 좀 이해가 별로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아마 이 부분에서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고, 게다가 아까 말씀드릴 수 없는 그 존재, 키는 또 왜 이렇게 커? 왜 이렇게 큰 거야? 작게 만들어도 되는데. 그리고 제일 어이없는 게, 그거랑 왜 싸우는 거야 도대체? 내가 좀비 영화면 이해하는데 그거랑 왜, 나 이해가 안 가네 진짜. 그러니까 파묘로 시작된 그 미스테리한 사건이 긴장감 넘치고 아주 쫄깃쫄깃하게 이렇게 흘러가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싸우면서 끝이 난다. 그러니까 닭살 돋을 정도로 막 소름 끼치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헛웃음을 치면서 영화관에 나온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오랜 시간 기다린 만큼 기대를 너무 많이 했나 봐요.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고, 감독의 전작인 뭐 검은 사제들이나 사바에 비해서도 조금 오컬트 미스테리 영화로서는 많이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흥행 면에서 파묘가 손익분기점이 300만인데 공교롭게도 다음 주에도 듄2가 개봉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포 영화기도 하고 이게 아마 끝부분에 대한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아서 흥행이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오컬트 영화의 또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장재현 감독의 신작 파묘, 저는 공포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오컬트 영화를 정말 좋아하신다면 영화관에 직접 가서 볼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연기력도 좋고 내용도 솔직히 뭐 흥미롭고, 다만 마지막 부분이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저는 계속 아쉽다는 게 머릿속에 계속 되뇌어지네요. 자, 어쨌든 파묘 재밌게 보시고 저 다음에 다른 영화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